최근 네이버에 글을 작성하셨는데 노출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대표님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블로그는 예전처럼 쓰는데 어느 날부터 노출이 뚝 끊기지 않았나요? 견적문의도 같이 끊기고요. 블로그는 끝났다 이런 말 들으실 텐데 이런 말에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로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네이버의 채점 기준이 바뀐 건데요. 저는 17년째 마케팅을 하면서 청소업 대표님들을 상위 10%로 만들어 왔고 인스타, 스레드, 블로그에서 유명한 대표님들이 다 여기 출신입니다. 이번에 바뀐 규칙대로 AI로 글 4개를 썼더니 일주일 만에 예약 확정이 6건 된 그런 사례를 갖고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뀐 규칙이 뭔지, 글을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 그리고 복사해서 바로 쓰는 프롬프트와 제목 공식까지 다 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고요. 오늘 밤에 이 내용 적용하셔서 글 하나 꼭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의 검색판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스마트 블록이 사라지고 이제는 인기 글로 바뀌었습니다. 검색하면 내 글보다 AI 브리핑 요약이 먼저 보이고 이제 사람들은 AI랑 대화하듯 검색해서 바로 예약까지 갑니다. 예약으로 먹고 사는 청소업에는 위기이자 기회가 생긴 겁니다. 블로그 전문 프로그램 불톡을 운영하는 세수하면 이병헌 채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데이터부터 한번 보실게요. 인기글 키워드 200개, 포스팅 2000개를 분석한 자료인데 블로그 지수, 글자 수, 사진 수, 제목 공식 이 전부 합쳐도 상위 노출 순위의 4.7%밖에 설명을 못한다고 합니다. 즉 지수와 순위는 상관관계가 사실상 0이고 블로그 제목에 키워드 없는 글도 상위에 뜨고 있습니다. AI 브리핑도 순위를 보지 않습니다. AI 브리핑도 순위를 안 봅니다. SU 뉴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72건을 대조했더니 절반이 상위 10위밖에 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용 1위는 압도적으로 네이버 블로그가 158건으로 높았고 이 내용은 바로 블로그가 죽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검색이 20%에만 적용돼 있지만 네이버가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대표님이 알고 계신 모든 것들을 기본 지식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대행사나 청소업체에서 마케팅 교육을 하는 그런 담당자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블로그 지수가 매우 중요하다. 키워드 반복, 횟수 세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사진도 많이 때려 넣어라. 1500자 이상 글자 수를 채우고 특정 키워드를 반복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무의미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에서 아직도 블로그 지수 올려주고 관리해주겠다는 말은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블로그 지수는 준체, 최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네이버는 지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이버가 공개한 답안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이버가 발표한 공식 가이드에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직접 경험한 지식입니다. 이거는 내가 겪은 사례, 즉 해결 과정이나 실패담이 녹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일관된 주제입니다. 채널 전체가 한 분야로 계속해서 글을 발행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없는 진정성, 즉 협찬, 대가가 명확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인용이나 이런 것들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읽기 쉬운 구조인데요. 기존처럼 그냥 소설처럼 쭉 쓰는 것이 아니라 소제목, 리스트, 그 다음에 사진을 설명하는 텍스트도 이제는 필수적으로 필요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최신성 유지인데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행하라는 뜻입니다. AI를 통해서 양산 글이나 키워드 도배, 감성 서론, 사진만 잔뜩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전부 감점을 받게 된다는 거죠. AI 티나는 말투도 네이버가 귀신같이 걸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표님께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경험들이 녹아 들어간 글이어야만 네이버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글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고객과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했던 문제와 고객의 이야기 그리고 대표님들의 경험들이 글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야 네이버 AI도 굉장히 훌륭한 컨텐츠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대표님들이 현장에 갖고 있는 정보들이 매우 중요한 재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기반 글쓰기는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1단계는 키워드인데요. 지역 더하기 서비스, 고객이 실제로 하는 말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2단계인데 이
글을 검색하는 고객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이 고객의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추측하라는 겁니다. 이 속마음 수집은 사실상 대표님이 세 번째 현장에 가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고객의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수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이 정보가 다 통합이 되면 이것을 갖고 프롬프트에 넣어서 새로운 대표님만의 글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재료는 대표님이 갖고 계시고 모든 글의 합은 AI가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이버 공식 FAQ에도 보면 AI 도구를 썼다고 무조건 페널티는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걸러내는 거는 뭐냐면 사람 손을 거치지 않은 양상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료는 대표님의 경험들을 녹여서 이것들을 완성시켜주는 AI를 썼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AI가 절대 못 만드는 게 뭘까요? 대표님의 경험이죠.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AI 도움을 받아서 만든다는 것은 결국 네이버도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썼다고 해서 노출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의 경험과 노하우와 정보와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와 다양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프롬프트를 만들 때는 네 가지 블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역할, 그 다음에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입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네이버의 가장 중요한 원칙, 그리고 제목, 안, 그리고 어떤 내용을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규칙들이 프롬프트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인데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식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잼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잼스라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대표님만의 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 잼을 만드시고요. 자, 여기 이름을 뭐라고 칠까요? 청소업 비즈니스 블로그 작성기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컨텐츠.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요청사항이 중요한데, 자, 요청사항에는 이 프롬프트를 집어넣게 됩니다. 자, 프롬프트는 굉장히 좀 길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누르시고요. 자,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채팅 시작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절차대로 이 잼스가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그 질문에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자. 압구정동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 청소 인테리어 현장 3명 투입 10시간 걸렸어. 상세한 내용을 넣습니다. 친환경 세제 컬비 청소기, 그리고 뭐 스팀 청소기, 그리고 바닥 전문 장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넣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제목 후보가 나오고 현장 포인트 요약이 나옵니다. 이것을 글로 쓰라는 건 아니고요. 블로그 본문을 보고 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전체 글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입력하게 되면 이 잼스에서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전체 글을 다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잼스 말고 클로드에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클로드로 들어오면 사실 유료 버전은 조금 더 쓸 수가 있는데 무료 버전은 사용량이 좀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페이블5는 굉장히 좋은 뛰어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쓰시게 되면 사실상 얼마 쓰지 않아서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료하신 분만 페이블5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썬넷 5 정도만 조금 사용하는 걸로 해볼게요. 네이버 비즈니스 블로그 생성기를 만들어줘. 아래에 내가 만든 마크다운을 참고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늘 만든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예약 확정 받으셨던 대표님도 이 프롬프트를 기본으로 활용하셨어요. 물론 여기보다 추가된 내용은 있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이 기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클로드도 동일하게 하나의 글을 완성시켜 줍니다. 그러나 제가 만든 알고리즘 안에서 모든 글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네이버가 원하는 콘텐츠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네이버가 원하는 것 플러스 고객이 설득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을 반영된 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리된 내용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은 사진의 위치나 태그나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텍스트 기반을 아웃풋을 뽑는 AI는 클로드가 월등히 좀 뛰어납니다. 그다음이 제미나이, 그다음이 챗GPT 이 순서대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AI 초안대로 그대로 올리시면 안 되고 세 가지를 꼭 지키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님의 말투로 고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AI가 기계적인 말투를 넣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해서 대표님의 말투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사진을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문맥에 맞도록 사진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너무 과장된 광고 형태로 작성한다거나 거짓 형태로 넣게 되면 사실상 이 부분은 매우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말투로 고치고 실제 사진을 넣고 그다음에 팩트만 넣는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블로그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키워드를 우겨 넣고 글자 수를 채우던 방식이 죽은 거고요. 이제는 검색한 고객의 속마음을 먼저 짚어주고 사장님의 현장을 경험을 AI로 정리해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기 전에 키워드를 몇 번 넣을까 이런 것보다는 고객이 지금 뭐가 제일 불안할까? 뭐가 제일 불편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프롬프트 전문은 고정 댓글에 남기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사장님이 블로그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 견적 문의와 매출까지 만들 수 있도록 실전적인 내용 많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청진기였습니다.